고객 피드백 데이터 분석을 통한 게임 흥행 공식 발표를 맡게 된 비트망고 이기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희가 발표 내용을 잠깐 이제 목차를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 소개랑 그다음에 그 흥행 게임 소개, 그다음에 저희가 그 흥행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 피드백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 흥행 게임 공식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이걸 관련해 가지고 이 순서대로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트망고는요, 2011년 7월 29일 날 이제 창업한 회사로 지금 올해로 한 10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은 이제 롤드볼, 워드쿠키 같은 퍼즐류 게임들을 개발하고 퍼블리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제 퍼즐 부분에 글로벌 다운로드 순위 6위를 기록했고, 저희 2017년도에는 애플의 올해의 게임상도 워드쿠키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만든 회사 게임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소개시켜 드릴 이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RPG 게임이라든가 FPS 게임들이 저는 글로벌에서 굉장히 대중적일 줄 알고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런 퍼즐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출시한 롤드볼은요,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가 한 1억 8천만 개 이상, 아마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2억 개도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는 1.8로 되어 있어서 일단 한 2억 개 가까이 되는 이런 설치를 하는 게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럭 헥사 게임은 2016년도에 만들어서 거의 1억 개 가까이 다운로드가 되고, 매출도 이제 5,400만 불 정도 지금까지 누적으로 돼 있고, 각 한 42개국 퍼즐 분야에서 이제 한 1등을 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11월에 만든 게임은 영어 알파벳을 연결하는 단어 찾기 게임인데요. 이건 이제 누적 다운로드가 한 7,500만 개 정도 됐고, 실제 누적 매출은 1억 불 이상 넘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 만든 낱말 게임인데요, 영어 낱말 게임으로 해외 진출해가지고 성공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 회사 분들이 저희 이런 사례를 보시고 이게 퍼즐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회사 게임을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흥행 게임은 지금도 이제 2020년 지금 iOS 미국 기준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데요. 사실 지금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흥행 게임들을 만들어 가는지 저희의 노하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은 게임의 유저 피드백을 잘 분석해서 유저가 원하는 게임을 업그레이드 해가고 만들어가면 결국 이제 흥행 게임으로 되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고객의 피드백이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기서 뭐 유식하게 아이스버그 프린시플 해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빙산의 일각이듯이 정말 너무 적은 그 피드백만 저희 쪽에 회사에 전달되고, 많은 고객분들은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사실은 그냥 게임 자체가 공짜로 다운로드 받고 플레이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죠. 저희가 그 빙산의 일각에서 그 위에 보이는 부분, 잘 보이는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또 잘 보이지 않는 빙산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유저가 직접 저희한테 클레임하는 내용들, 아니면은 뭐 별점, 레이팅을 주는 부분에 대한 분석 소프트웨어는 이제 FRO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한 이후 평점의 등락, 오르고 내리는 걸 보고 이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어떤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찾아내는데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제 별점을 낮게 줬다면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건 이제 시멘틱 분석한 파트가 있어서 광고 불만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분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유저가 실제로 이 게임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실제로
결제도 하게 되는데요. 그 각각에 대한 어떤 행위 같은 분석을 하는 소프트웨어들도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뭐 게임 어널리틱스라든가 구글 어널리틱스, 페이스북 어널리틱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저 어널리틱스를 사용하여서 유저의 어떤 리텐션이라든가 아니면 얼마나 많이 플레이하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그 일각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 고객의 깊숙한 곳에 관한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2006년도에 와튼스쿨 불만 고객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고객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접 회사에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은 단지 6%에 불과할 따름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프로덕트, 이 게임은 더욱이 심한 것 같아요. 저희 사례를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게임의 난이도,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플레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간에 대한 어떤 저희가 디자인된 그런 그 분석 리포트인데요. 실제로 그 밑에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게임이 플레이하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기준선을 세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간 몇 개가 그런 레벨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인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유저들이 클레임한 그 너무 어려워요라는 그 레벨의 개수는 일주일에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플레이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플레이를 하면 한 명에 한 일주일에 한 5개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데이터, 피드백 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서 사실상 1분에 한 1000개 이상도 쉽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비율로 보면 실제로 불만을 표출하는 고객의 퍼센트는 저희 쪽에서는 1% 이하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 사례가 6% 정도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낮을까라고 보면 아마 저희 고객들은 다 프리 투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그때 결제를 하는 방식의 수익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짜로 그 게임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면 그냥 삭제하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는 불만의 고객이 사실 99%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99%의 불만의 고객을 저희가 캐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 구조를 만들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하는 구조를 보시면 왼쪽이 그 유저가 플레이하는 데이터를 로그로 남기는 형태고요. 그게 이제 그 클라우드에 그 로그를 남기고 그 남긴 클라우드를 저희 쪽에 빅데이터 SQL 엔진이라고 하는 클라우데라 임팔라를 활용해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 API들을 사내에서 많이 개발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저 왼쪽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로그를 어떻게 남기느냐, 커스텀 로그라고 하는데요. 뭐 그 레벨의 플레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실제 아이템 사용,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광고가 어떻게 보여지고 클릭되는지에 대한 로그를 다 이렇게 남깁니다. 이렇게 남긴 거를 실제로 아까 전에 그 빅데이터 그 SQL 엔진에 담아서 뽑아내서 이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리포트를 만드는 건데요. 왼쪽은 구글 시트를 통해서 이게 보는 형태고 오른쪽은 이제 구글의 데이터 스튜디오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 그 리포트를 가지고 저희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그 흥행 게임 공식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PDCA 사이클이라고 해서 게임의 퀄리티, 재미를 점점 더 높여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답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식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리고 이제 체크를 해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퀄리티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일반적인 이게 아마 1970년대부터 이제 이 방식을 많이 제조업체들이 활용했다고 하는데 그 원리는 사실 최근에 머신러닝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광어 학습도 같은 원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액션이 있고 스테이트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이제 액션이 2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에이전트가 이제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이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하고 그 스테이트를 잘 체크해가지고 다시 조치를 취하는 걸 반복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더 배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흥행 게임 공식 저희가 이런 원리로 찾아가고 있는데요. 흥행 게임 개발의 활용은 이런 그 반복 학습을 통해서 게임 스튜디오의 역할과 퍼블리싱 역할을 갖게 하는데 큰 틀은 이걸 반복 학습하는 데 있고요. 그 반복 학습 위해서 체크하는 방법에서 이 그 데이터 분석 결과 리포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임 스튜디오의 역할에서는 재미있는 게임 개발하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는 게임 개발 방법으로는 이제 애자일 개발 방법 논문이나 스프린트 스크럼 이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실제 그 출시가 되면 맨 처음에 하는 거는 하루에 한 1000개 이상 설치를 좀 설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나라 위주, 예를 들어서 인도, 멕시코, 브라질 같은 나라에 설치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미의 관점에서 개선하는 작업을 충분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미있다고 판단이 들면 퍼블리싱 팀에서 이 게임을 마케팅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게임을 히트 게임으로 만드는 일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소프트 론칭은 보통은 이제 선진국 위주, G7 그다음에 이제 중국까지 합쳐서 저희 G8 국가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네, CPI 단가, 설치 단가는 한 1불에서 한 5불 정도 사이입니다. 저희가 스케일러블 ROI 포커스 돼 있다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일정 규모를 만들기 위해서 ROI 비율보다는 그 규모를 만드는 데 그 초점을 맞고 있습니다. 즉 마진을 20% 30% 보는 것보다는 10% 마진이라도 규모가 10배가 되면 사실 이익금은 더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그 흥행 게임 공식을 보시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설치 단가, 그 다음에 이제 매출 그를 이제 비교해 가지고 사실은 원가보다 매출이 크면 당연히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당장 매출이 오르는 게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매출이 1년 동안 들어올까 그거를 직접 예측을 해가지고 요 ROI 시간을 한 6개월 내에 회수가 되면 저희는 이제 스케일러블하다고 보고 그 게임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도 저희가 하는데 아마 그 요 관련 분들은 요 내용이 어떤 건지 대충 아실 거라 이것도 하고요. 저희가 내린 그 결론은 결국 이제 예측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흥행 게임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이유는 99% 이상의 고객은 게임이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조용히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솔루션만으로는 저희가 그 원인을 다 알기 어려워서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개발자분들한테 또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 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반복하여서 강화 학습을 통해서 그 퀄리티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업계에서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향하는 바는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즐 분야에 글로벌에 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이 회사를 저희가 한 10년에 걸쳐서 반복 학습을 함으로써 또 그 히트하는 게임들을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해외 시장 진출하실 때 이런 새로운 시장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화 학습을 통해서 그 퀄리티를 높여가면 여러분들도 크게 성공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 컴퍼니를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기섭 대표님, 예, 발표 감사합니다. 예, 방금 채팅창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비트망고가 퍼즐 게임 그리고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타겟팅하고 계신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그 마케팅을 해보면요, 그 선진국 위주 시장이 그 LTV, CPI, 그러니까 ROI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 세계 글로벌 한 나라 수로 따지면 한 150개 이상 정도 나라에 다 마케팅을 하고요. 그 중에 ROI가 나오는 나라가 선진국 위주라서 이제 주로 미국 위주로 타겟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국을 타겟해가지고 뭐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ROI가 잘 나와서 미국을 많이 타겟하게 되었습니다.